이번 강의는 파트 4의 하천 주변과 산책로 꾸미기입니다. 룸ион이 가진 최대 장점이 조경 꾸미기가 쉽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하천과 어울리는 나무들과 새와 사람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씬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리버사이드 FBX 파일을 불러옵니다. 건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건물 주변의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면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죠? Y축에 0.5를 입력합니다. 책에서는 Y축을 3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겠죠? 일단 영상 강좌에서는 0.5로 설정했습니다. 바닥 레벨을 올리지 않을 경우 도로가 지형에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과 같은 현상입니다. 도로가 지형에 묻혀서 보이지 않아요. Y 높이를 올려주겠습니다. 묻혀있던 바닥이 다 보입니다. 둘러봐도 도대체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화면을 더 줌아웃하여 화면의 사이트를 넓게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우측편에 교량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작업하게 될 공간입니다. 화면을 크게 확대하고 먼저 도로부터 재질을 입혀보겠습니다. 실외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스팔트 재질을 적용합니다. 인도 보도 블록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실외 벽돌 재질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도로가장자리 연석선을 선택하고 실외 플러스터에 있는 재질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난간에는 실외 메탈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새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세월이 지난 것 같은 메탈 재질로 해주는 게 좋겠네요. 옆쪽의 경계석에도 아까 도로의 경계석과 같은 재질을 적용합니다. 주변 녹지 부분에도 지형 재질을 적용합니다. 지형에도 꽃과 바위들을 추가하여 야생의 자연스러운 잔디결을 살려줍니다. 이번에는 지형 낮추기 기능을 이용해서 숨어있는 하천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곳을 지형을 낮추게 되면 보이지 않던 하천의 바닥이 보입니다. 책에서처럼 처음부터 Y 높이 값을 3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혹 지금이라도 다시 불러온 모델링 파일의 높이를 3으로 올려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과 음성을 같이 보면서 하시면 정신이 없으니 음성으로 들으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 사투리가 심해서 이런 방법을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건물로 화면을 이동해서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전체 유리를 선택하고 투명 유리를 적용합니다. 징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징크 판넬 느낌이 나는 실외 메탈 재질을 적용합니다. 처음 적용한 재질은 전체 마감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중간에 변경하기도 합니다. 유리 난간을 선택하고
투명 유리가 아닌 칼라가 약간 있는 유리 재질을 적용합니다. 화면을 좀 더 확대하고 프레임들을 선택하여 실외 메탈 재질을 적용합니다. 외부에 재질이 빠진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내부로 화면을 이동하여 바닥이자 천정이 될 슬라브를 선택하여 실내 타일 중에서 매지선이 약간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기둥에는 실외 플러스터 재질을 적용해 줍니다. 외부로 다시 화면을 이동하여 대지 경계선 안쪽 바닥 패빙들의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실외 벽돌에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경계석에도 안쪽의 녹지 부분에는 지형 재질을 적용합니다. 경계석에는 아까처럼 플러스터 재질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건물 좌측 벽면에는 실외 플라스터 재질을 적용합니다. 환기창에는 칼라가 있는 실외 메탈 재질을 적용합니다. 차선은 기본 재질을 적용한 뒤 속성에서 윤기, 반사율, 릴리프까지 모두 0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선 노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재질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하천 정비를 시작해야죠. 화면을 이동하여 산책로의 보도 블럭을 선택하고 주로 바닥 패빙 재질은 실외 돌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른 산책로 보도 블럭에도 돌 재질 중에서 선택합니다. 경계석은 실외 콘크리트 재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적용했던 바닥에 풍화를 추가하겠습니다. 풍화 기능이 사용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풍화는 세월이 지나 오래된 재질을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중간에 뭔가 잘못해서 지형 재질이 이상해진 것 같아서 다시 적용했습니다. 왼쪽 옹벽에도 옹벽 느낌을 많이 나는 실외 돌 재질에서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루미온 프로 버전 사용자들은 풍화를 추가하고 나뭇잎도 추가합니다. 풍화와 나뭇잎 기능을 추가하여 옹벽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산책로 바닥에 낙엽이 떨어진 효과를 재질 속성의 나뭇잎 기능을 추가하여 연출합니다. 하천의 물은 사용자 저장에서 물을 클릭하고 재질 속성에서 물결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화면을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여
조금씩 아래로 이동하면 하천 바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토양 재질을 이용하면 하천 바닥 느낌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과 물을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재질을 약간 교체하겠습니다. 클리어 레이크 재질, 깨끗한 하천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파란 빛깔이 도네요. 물결 높이나 크기를 조절하고 하천 바닥에도 다시 자연의 토양에서 골라줍니다. 미처 다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형을 깎아줍니다. 조금 더 맑은 물처럼 보이네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커피도 골라 마시듯 여러분도 다양한 재질을 적용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재질이 빠진 곳이 있네요. 산책로 바닥처럼 실외, 돌에서 골라주고 난간에도 메탈 재질을 적용해 주세요. 돌 재질에는 거의 대부분 풍화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2번으로 넘어가서 레이어 이름을 투리로 지정합니다. 영상 효과에서는 레이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레이어별로 나타났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때도 좋고 레이어를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3번 레이어에는 강의 돌이 많아서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스톤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하천 가장자리에 사용할 돌을 몇 개 고르겠습니다. 자연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돌 중에서 두 번째 탭에 약간 넓적한 돌을 선택하고 대량으로 배치합니다. 다른 종류의 돌도 추가합니다. 같은 모양의 돌만 있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요. 강가장 자리에 배치하고 반대편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루미온 9 버전에서는 선택 탭이 조금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같은 동일 재질을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돌을 하천 수면 아래로 약간 이동해 주겠습니다. 수면으로 돌을 이동 후 추가로 돌을 더 배치합니다. 크고 넓적한 돌을 이용하여 하천 가운데에 징검다리처럼 만드셔도 좋아요. 책에서는 그렇게 설정했어요. 잘 다듬어진 정원에도 돌이 있으면 조금 더 운치가 있듯이 하천 배경에서는 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고 돌 주변에 나무나 수초들을 배치할 텐데요. 자연스러운 풍경을 만드는 데 있어 돌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돌 배치하는데 공을 조금 들였습니다. 이제 하천 가장자리에 돌 이외에도 수생식물들과 갈대들, 야생화들을 배치할 것입니다. 자연 라이브러리의 잔디와 식물에서 선택해서 대량 배치를 활용합니다. 대량 배치의 라이브러리 종류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니 한꺼번에 수초와 바위를 함께 지정해서 배치해도 됩니다. 대량 배치 옆에 있는 정표시는 클러스터 배치 기능입니다. 한 가지 라이브러리를 랜덤하게 10개씩 배치해주는 기능입니다. 이하 버전에 있는 기능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단일 배치에서 컨트롤 키를 함께 누르고 사용해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넓은 잔디를 이용하여 수초처럼 사용하고
강 쪽으로 침범하여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책을 따라하면서 한 번 정도 따라하실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한 가지 예제를 3번 이상 완성까지 해본 것 같습니다. 예제가 적당한지 직접 실험하면서 미리 한번 동영상 강의를 위해 한번 책의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해서 또 한번 최소 3번을 하니 할 때마다 달라지고 실력도 느는 것이 느껴집니다. 조경 부분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